어르신, 여기는 VIP 주차구역입니다.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500억이요? 정말으로요? 네, 정말입니다. 어르신, 여기는 VIP 주차구역입니다. 저쪽 구석으로 가세요. 건물 관리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나도 VIP인데요. 하하, 그 차 타고 오셔서 VIP라고요? 농담도 유분수지. 낡은 경차를 몰고 온 할아버지를 향한 비웃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구미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500억이 넘는 예금을 가진 건물주라는 것을요. 오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 자락에 자리한 2층 전원주택. 71세 고영훈 할아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아내가 가꾼 텃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죠. 여보, 오늘은 뭐 입을까? 옷장을 여니 명품 정장들이 빼곡했지만 영훈의 손은 구석의 낡은 작업복으로 향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편하기로는 이만한 게 없었어요. 여보,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어요. 아내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금오산 쪽 상가 건물 임대인 만날 건데 편한 게 최고지. 차고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7억짜리 제네시스 G90, 3억이 넘는 벤츠 E클래스, 그리고 구석의 하얀색 모닝. 영훈은 주저없이 모닝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아내 장보기용으로 산 차인데 막상 타보니 작고 편해서 지금은 영훈이 가까운 곳 다닐 때 자주 타곤 했죠. 오늘도 이걸로 탈까? 시동을 걸기 전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구미 새마을금고에서 이자가 입금됐다는 문자였어요.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계좌 총 예금 잔액 517억 원. 금오산 쪽 상가 건물에 거의 다 온 영훈. 그런데 늘 차를 대던 공영주차장이 만차였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이런, 어디 없나. 두 번째 골목을 돌 때 영훈의 눈에 5층짜리 건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층에는 구미 새마을금고라는 간판이 선명했어요. 거기 주차장이 있었지. 온 김에 요즘 금리 괜찮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볼까? 영훈은 방향을 틀어 금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 입구에는 50대 남자가 서 있었죠. 관리인으로 보였습니다. 영훈이 모닝을 천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인은 영훈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하얀 모닝.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뒷유리에는 빗물 자국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주차하려고요. 옆에 임대인 만나고 금고 좀 들을 거예요. 영훈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주차는 금고 업무 보실 때만 돼요. 그러니까 차 빼시고 업무 볼 때 오세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임대인 만나고 와서 금고 갈 겁니다만. 금고에는 무슨 업무 보실 건데요? 남자가 귀찮단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바로 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볼일 본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허허, 그래요? 이따가 금융상품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물어보러 왔다고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얌체라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금고 직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보고 자기들끼리 피식 웃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답을 못하시네. 그냥 정말 주차만 하려고 했나 보네. 차도 이런 거 타고 와서. 치. 그럼 지금 금고에 먼저 가면 되는 거죠? 아, 참, 네. 저쪽 모퉁이 구석으로 가세요. 구석이라고?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저 구석에 대라 그래요? 여기는 고급 차 자리예요. 경차는 저리로 가세요. 금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영훈은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아직까진 그저 주차권 받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대기 중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작업복, 10년 된 운동화. 여성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28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영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3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훈의 차림을 본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주차권은 금고 업무 보신 분들께만 드려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이상이요? 100만 원 이상이요. 지연은 일부러 적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주차권 때문에 온 남루한 할아버지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 포기하겠지. 영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은 문제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출금은 안 되나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금이요? 겨우 주차권 때문에 출금하시려고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영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보다 의심이 가득했어요. 통장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진짜요? 지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신분증으로도 되지 않나요? 신분증으로요?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뒤에는 한 명뿐이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장장, 충격의 진실. 영훈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00억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500억이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분증으로도 되지 않나요? 신분증으로요? 지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100만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뒤에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뒤에는 한 명뿐이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사장, 충격의 신실. 영훈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00억 인출하고 5천 원이요? 아니요, 500억이요. 영철은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500억이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는 돈인데요? 알아요. 그런 돈이 있으시면 뭐하러 주차권을 받으러 오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빨리 확인이나 해주세요. 지연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출금 신청서 작성하셔야 돼요. 용지를 창구 위로 툭 던지듯 밀었습니다. 여기 금액이랑 성함 적으세요. 영훈은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출금 금액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500억 원. 다 쓰고 나서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500억이요.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5천 원이요? 아니요, 500억이요. 영우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500억이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는 돈인데요? 알아요. 그런 돈이 있으시면 뭐하러 주차권을 받으러 오세요?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요. 빨리 확인이나 해주세요. 지연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출금 신청서 작성하셔야 돼요. 용지를 창구 위로 툭 던지듯 밀었습니다. 여기 금액이랑 성함 적으세요. 영우는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출금 금액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50억 원, 500억 원. 다 쓰고 나서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연은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금액란을 봤습니다. 뭐예요, 이게? 500억 원입니다. 지연은 용지를 옆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진짜로 500억이라고 썼어요. 남자 직원은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500억이네. 지연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고영훈. 계좌조회 화면이 떴습니다. 예금 잔액 51억 4,235만 원.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민호도 화면을 봤습니다. 뭐야 이게? 51억. 순간 창고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금고 이사장 최승호가 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최승호는 화면을 봤습니다. 5,017억 4,235만 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고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고영훈. 계좌 개설일 1985년 3월 12일. 아니, 이분이 혹시 구미 요식업계의 전설 고 회장님. 최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혹시 고영훈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승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례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지연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500억 원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영훈이 금고를 나간 지 10분 만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00억을 다 빼신다고? 진짜요? 그럼 이 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50대 남성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제 예금 전부 찾을게요. 지금 당장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500억이 빠지는데요. 순식간에 5개 창구 모두에 줄이 섰습니다. 예금 전액 인출이요. 빨리 해주세요.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객을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최승우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금고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본점에서는 지점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영훈 회장님 인출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건물도 매각하세요. 지연과 민호는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지연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려서 알바라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매일 후회했습니다. 민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여기 자재 옮겨. 네. 점심시간 그늘에 앉아 밥을 먹던 민호는 형씨는 왜 여기서 일해?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관리인은 다른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차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영우는 폐쇄된 금고 건물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너무 심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그때 영우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주문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영우는 떡볶이를 주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KB은행 구미 금호 지점이 다시 생깁니다. 거기서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영훈은 민호가 일하는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내 개인 운전기사로 일할 생각 없나?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나을 걸세. KG은행 채용 때도 주창해주겠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KG은행 구미 금호지점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은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지연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호도 옆 창고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들은 이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고영훈이 은행에 들렀습니다. 주차권 좀 줘.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1년짜리 예금해주고. 지연과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영훈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훈은 미소 지으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동사연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